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직장 때문에 원룸에서 살다가 최근에 전셋집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 값이 되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셋집을 구하더라도 일단 그 전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전세 자금을 대출 받기 전까지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결국 대출을 무사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전세 자금 대출 중에서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받는 것 자체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짜리 집에서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부동산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집은 원룸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제가 이전에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집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원룸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사 오기 전까지 제가 살았던 원룸의 가격이었어요. 만약 내가 1억 원을 어디선가 빌릴 수가 있다면, 이 빌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1억 원의 이자가 30만원 이하라면 내가 월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주거 환경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면서 찾아본 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것보다 금리가 훨씬 낮습니다. 저리로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세자금은 은행마다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했을 때 5% 정도의 이자율이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2.1%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엄청 크죠? 자, 그러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집과 보증금 1억 원에 대출 이자가 21만원인 집, 일반 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는 후자가 굉장히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드린 설명이었고요.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자격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핵심 조건은 세대주여야 되고 보증금의 5% 계약금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 원이면 500만 원의 계약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소득은 만약에 부부시라면 합산 5천만 원 이하가 되셔야 됩니다. 주택 조건의 대략적인 포인트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자, 임차 보증금, 즉 전세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 가구, 신혼 가구,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까지 된다고 적혀 있네요. 자, 대출 한도는 그럼 얼마가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수도권이냐, 그 외 지역이냐, 두 자녀 이상 가구냐,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70%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얼마나 오래 대출을 빌릴 수가 있느냐? 전셋집을 계약하면 기본 2년이잖아요. 전세를 연장하듯이 4번 더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부부라면 한 자녀당 2년을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은행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이렇게 5군데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만 이제 포인트만 찝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격 조건, 신청 시기,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이용 기간, 상환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셔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회를 해보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꽤 많기 때문에 꼭 들어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순서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대출 자격이 되는지 먼저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도 대출도 있으니까 만 34세 이하시라면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동산을 봐야 되는데요. 내가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그 집이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부동산에 가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되는 집으로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은 맞는데 제가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겪었던 거는 분명히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은행에 가서 반려를 맞은 경우가 있어요. 그냥 빠꾸 먹었다는 거죠. 빠꾸를 먹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얘기만을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이나 좀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스마트폰에서 다방이나 직방 앱을 많이 확인하시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웬만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 매물이 허위 매물이 아니라면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에서 5%의 계약금 얘기를 하잖아요. 5% 계약금을 걸 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한다 라는 특약을 꼭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이 계약을 파기를 하게 됐을 때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찾았고 또 가서 받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됐는데 다시 계약을 파기한다. 계약을 파기해서 다시 집을 또 찾아야 되고 보러 가야 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그 집마다 가격이 다를 거잖아요. 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자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일련의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5%를 무작정 먼저 걸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이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지만 체크를 해놓으세요. 되는지만 체크를 해놓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실전에 뛰어보니까 이 세 번째 부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본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있잖아요. 뭐 통상적으로 얼마 나온다, 얼마까지 대출해준다 라고 나와 있지만 개개인마다 신용도도 다르고 자산 평가 금액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 대출이 나올지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70%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덜컥 5% 계약금을 걸었는데 버팀목 대출이 또 되는 집이래. 그래서 5%를 넣은 계약서는 이제 파기할 수가 없어요. 파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막상 대출을 진행해보니 60%밖에 안 된대요. 70%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60%밖에 안 되니까 그 차이 나는 10% 금액만큼 본인이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70%가 나올 줄 알았는데 60%가 나오니까 처음 생각했던 그 예산과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5%의 계약금을 걸기 전에 대략적인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을 먼저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은행에 가서 상담을 이제 받으시는 건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은행 직원분께 아직 계약금은 걸지 않았는데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행 직원분께서 서류를 체크를 하시고 대략 얼마 정도까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큰 이상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겠지만 개개인에 따라서는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사를 하고 싶은 부동산에 등기부를 떼가셔도 좋고요. 등기부가 없다면 그냥 주소만 알고 가셔도 돼요. 주소만 알아가셔도 그 조회를 은행 쪽에서 해주시거든요. 이 부동산은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조건이나 이런 소득 그리고 자산을 평가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금액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가늠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은 집은 이 집은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집을 구할 때 실제로 부동산에서 대출이 되는 집이라고 해서 갔었는데 이제 서류를 다 준비했어요. 서류를 다 준비해서 은행을 방문을 했죠. 은행을 방문했는데 은행에서 안 되는 집이라고, 대출이 나오기 어려운 집이라고 그렇게 퇴짜를 맞아서 다시 부동산을 찾아보고 이제 물색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중개업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 집주인분도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서류를 떼가서 보니까 그 부동산이 안 되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집을 알아보랴, 서류 준비하랴, 은행 가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미리 은행을 먼저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은행을 다니면서 시뮬레이션 했던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은행을 총 5군데를 갔어요. 국민은행 3번, 물론 다 3군데 다 다른 지점이고요. 국민은행 3번, 신한은행 1번, 그리고 우리은행 1번, 이렇게 총 5군데를 갔었거든요. 일단 국민은행 3번 다 퇴짜 맞았습니다. 제가 본 부동산이 신축으로 지은 건물이었는데, 이 부동산의 공시시가가 있잖아요. 주택공사에서 매년 연초에 이제 공시시가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시시가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건물이라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이 좀 애매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은행에 갔습니다. 그쪽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길 원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내부 규정이 조금 바뀌면서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청을 하고 방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금을 5%를 걸고 와야지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소리죠. 은행 네 곳에 이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멘탈적으로 이렇게 정신이 좀 나가겠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은행에 방문을 했는데 우리 은행 직원분께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알아봤었는데 소득이라든지 뭐 자산 또 신용도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안 되고 일반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그거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0%까지는 나올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특정 은행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점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상담을 봐주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특정 은행을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은행에 방문하셨을 때 대략적인 서류를 이제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빠진 서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달라고 하세요. 체크해달라고 하시면 그쪽 은행분께서 어떤 서류가 없다, 이거는 꼭 챙겨와야 된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리스트를 주세요. 그 리스트에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다시 방문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이제 5% 계약금을 거세요.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이사할 부동산의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계약서 원본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돼요. 확정일자를 받은 그 원본 계약서도 은행이 가지고 가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인 그 서류들을 다 챙겨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돼요. 제가 서류 이야기를 따로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서류는 개개인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학생이냐 아니면 직장인이냐 배우자가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조금 달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류 이야기는 따로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아니면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 본인의 조건에 맞게끔 검색을 하셔서 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 전세자금 대출 준비 서류와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공통적인 부분, 대상자라든지 대상주택 신청 시기 등등 대략적인 것을 제가 적어서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라든지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또 영상 한번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